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지막 조언들. 첫 번째 이야기 후회라는 이름의 그림자.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들, 그때는 옳다고 믿었던 결정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갈림길의 풍경들. 우리는 그것을 후회라고 부릅니다. 후회는 참 묘한 감정입니다. 아픔과 다르고 슬픔과도 다릅니다. 후회는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평행우주 속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지만 손을 뻗을수록 더 멀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때로는 더 짙어지고 때로는 희미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후회의 무게가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맞는 말입니다. 후회는 우리가 진지하게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했고 결정 이후에도 그 의미를 되새겼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후회에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후회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후회와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되돌아보는 선택의 무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 순간들은 당시에는 그저 하나의 점처럼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점들이 연결되어 우리 인생의 궤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대학을 갔더라면,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의 끝에는 항상 같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놓인 정보와 감정, 그리고 그 순간의 직관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우리를 탓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이 끝난 후 정답을 알고 나서 시험 볼 때의 자신을 질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뀔 수 있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만큼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후회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후회는 어쩌면 성장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아픈 성장이지만 그래도 성장입니다. 문제는 그 후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관계 속에서 남긴 상처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만큼 오래가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 상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피곤해서 무시한 순간,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못한 태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이미 떠난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더 아픕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하지 못한 것, 친구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 이제는 그 말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 한편에 돌처럼 박혀 있습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침묵이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해버린 것,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은 것. 그런 순간들이 관계를 망가뜨렸고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한 번만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참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이 너무 컸고 제 자존심이 너무 높았고 제 피로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실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자존심, 체면,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관계보다 중요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관계에서의 후회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후회가 누군가의 상처이고 누군가의 후회가 나의 상처입니다.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관계들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전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통해 미래의 후회를 줄일 수는 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망설이지 않는 것,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과거의 후회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모와 자식, 영원한 숙제. 부모로 산다는 것, 자식으로 산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역할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고, 더 자주 칭찬하지 못했고,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빴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해보는 부모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들이 후회를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울 때 안아주지 못하고 야단친 순간,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귀찮다며 돌아선 순간, 아이의 작은 성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순간, 그 순간들이 지금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른이 된 지금, 그때 그랬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이미 성장해버린 아이는 그때의 상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좋은 부모일 뿐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가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대로 자식으로서의 후회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더 많이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것,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경우 그 후회는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았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서툴고 때로는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도 처음 해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이 처음인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우리의 부모 역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님께는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왜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부모님께는 완벽을 요구했을까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찾아뵙고 더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는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오는 후회는 평생 갑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끌어안고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우리를 더 나은 부모로, 더 나은 자식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사랑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없지만 사랑만큼 큰 후회를 남기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때로는 무모하게까지. 하지만 모든 사랑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이별로 끝났고, 어떤 사랑은 후회로 남았고, 어떤 사랑은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첫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때의 순수함, 그때의 설렘, 그때의 전부를 걸었던 마음. 하지만 대부분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함께 어느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때 그렇게 아끼던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사랑이 식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들이 쌓이고 작은 오해들이 커지고 작은 상처들이 굳어지면서 천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후회는 많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더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한 것, 더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것.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당연함에 익숙해집니다.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보살펴주는 것이 당연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사랑은 표현으로 확인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별한 사람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매몰차게 헤어졌을까? 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좋았던 기억들까지 다 지워버리려 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좋았던 기억들과 미안함과 고마움입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이별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람의 소식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해질 때, 그 사람과의 추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잊혀진다 해도 사랑의 후회는 남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노력할 수 있었는데, 좀 더 현명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 그 후회는 다음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음 사랑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6번째 이야기 미움과 용서 사이의 길.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더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상처 준 가족, 나에게 불공평했던 상사, 나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 그 미움은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먼저 상처를 줬으니까,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미움을 안고 사는 동안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미움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까맣게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미움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미움 때문에 다른 관계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특권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그 무거운 미움의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제 인생이 힘들었다고, 그들 때문에 제가 불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불행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들을 미워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욕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넓힌다.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미움이 차지하고 있던 그 넓은 공간에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평화, 기쁨,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능성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후회가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채 보낸 것, 헤어진 연인을 미워하며 보낸 세월, 화해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한 관계들, 그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직접 만나서 말하지 못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미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7번째, 이야기하지 못한 일들의 무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때로 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서 옵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공부,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기술,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한 곳,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꿈. 그런 것들이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말로 미뤄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고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며 그 여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느라 보냈을까요?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기대들을 맞추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참았던 사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현산 유지를 선택했던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생각합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안정적인 직장은 결국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책임감으로 지켰던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피했던 도전은 결국 더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선택을 한 이유도 나름대로 타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합니다. 안정을 선택하면 모험을 포기하고 책임을 선택하면 자유를 포기합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은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길을 갔다면 그 길에도 가시가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특히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일들, 남의 시선이 두려워하지 못한 일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은 평생 만약이라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두 가지다. 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은 영원히 만약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시간이 만드는 깨달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하며 지새웠는지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언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쉽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워도 괜찮다고 나중에 화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우리는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실수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후회해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신 후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입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 후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될수록, 더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과거의 판단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며 살지만 뒤를 보며 이해한다. 삶을 살아갈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립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선생님을 이해하고 먼저 떠난 친구들을 이해합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 그때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조언들, 그때는 무시했던 충고들이 이제는 모두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함께 후회가 찾아옵니다. 왜 그때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하지만 이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아직 배우지 못했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배웁니다. 실수하며 성장합니다. 후회하며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9번째 이야기 후회가 만든 지혜. 역설적이게도 후회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패턴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선택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웁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장은 가장 큰 후회 이후에 왔습니다. 큰 실수를 했을 때, 중요한 관계를 망쳤을 때, 소중한 기회를 놓쳤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깨웠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사려 깊게, 더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후회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지혜의 어머니입니다. 후회 없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픔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회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을 그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자신만의 실수를 하고 자신만의 후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성장 과정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겪은 큰 실수, 우리가 후회하는 큰 결정들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후회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수했듯이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듯이 다른 사람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심 많아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서 배운다. 우리의 후회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후회를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후회를 나누세요. 당신의 실수를, 당신의 교훈을, 당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것이 당신의 후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는 변화.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미래의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나중에 언젠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느 현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번 더 웃어주는 것, 오늘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오늘 조금 더 참을성 있게 듣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둘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가고 싶었던 곳을 가세요.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은 것도 없습니다. 80세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있고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90세에 책을 출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5년 후에는 5년의 경험이 쌓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에도 여전히 시작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만 남습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을,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가진 전부로, 그때 당신이 아는 전부로,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로 더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넷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세요. 건강, 가족, 친구,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는 후회의 반대말입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다섯째,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세요.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드세요. 어제 화를 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참으세요. 어제 무관심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관심을 보이세요. 어제 게을렀다면 오늘은 조금 더 부지런하세요.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진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계속. 여섯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의미를 찾으세요.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한 가지 일에라도 진심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1번째 이야기 남은 날들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함이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무한한 내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것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한 일들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전한 지혜들의 울림 속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문 앞에 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느껴지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노년은 선물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름 하나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젊은 마음을 가진 90세가 있고 늙은 마음을 가진 30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접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남은 날들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쫓았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뜻한 관계, 평화로운 마음, 의미 있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대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조용한 아침의 커피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이제는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봄보다 아름답다. 봄의 화려함은 없을지 몰라도 가을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은 없을지 몰라도 가을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황금빛으로 빛날 수도 쓸쓸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법. 후회를 안고 사는 것과 후회에 잠식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만큼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넌 형편없어. 넌 실패자야. 넌 왜 그렇게 멍청하니라고 말할까요? 아닐 겁니다. 당신은 아마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할까요?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자기자비는 자기 연민이 아니다. 자기자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기자비입니다. 자기자비를 가진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 잘못이 자신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을지 몰라도 당신이 실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후회할 만한 일을 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가치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행 중인 작품이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우고 있고, 아직 성장하고 있고, 아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불완전함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목소리는 진실인가 아니면 그냥 두려움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목소리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만 그 후회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은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후회를 안고도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13번째 이야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우리의 인생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완벽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정한 기준일까요? 사실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어느 현자는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성을 추구하라.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습니다. 실수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실수에서 배우는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일본에는 긴축이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수리한 도자기가 원래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깨진 자국이 금으로 빛나면서 그 도자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후회. 그것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서로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 것,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그 가면을 벗을 때입니다. 진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때로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진짜 감정이 있고, 진짜 경험이 있고, 진짜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나의 불완전한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14번째 이야기 시간의 치유력.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후회까지도. 젊었을 때 뼈아프게 후회했던 일들이 이제는 희미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가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주는 것은 기회입니다. 생각할 기회, 이해할 기회, 받아들일 기회.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과 함께 성장하면서 치유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20년 전의 후회를 지금도 똑같이 아파한다면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후회를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치유된 것입니다.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후회를 치유하는 첫 단계는 인정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했다. 그것은 내 선택이었고 나는 후회한다. 부정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자신의 과거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나는 인간이었고 실수할 수 있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한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미 부여입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후회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다.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 후회를 인정하되 그것에 묶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후회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어떤 후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회,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친 후회, 중요한 순간에 잊지 못했던 후회. 그런 후회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았다는 뜻이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는 뜻이니까요. 후회는 우리의 인간성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가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15번째 이야기 마지막 선물. 후회는 역설적이게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선물입니다. 후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나요? 더 이해심 많게 만들었나요? 더 사랑하게 만들었나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큰 후회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것을 후회하면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는 더 나은 부모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것을 후회하면서 저는 남아있는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면서 저는 새로운 기회들을 더 적극적으로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후회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운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일보다 후회하는 일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또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후회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은 실수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했고 후회하고 그래서 더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자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후회하는 자만이 후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만이 실패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후회를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나누세요. 당신의 후회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닙니다. 후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16번째 이야기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 페이지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후회로 가득한 이야기를 계속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진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것, 한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매일 보는 일몰, 매일 나누는 대화. 그런 평범한 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과 화해하세요. 남은 날들을 배움으로 채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이는 배움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의미 있습니다. 남은 날들을 나눔으로 채우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세요.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 경험, 지혜, 미소, 무엇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은 날들을 감사로 채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지붕, 음식, 자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교훈이고 미래는 꿈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부르나 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을 후회로 보내지 마세요. 새로운 후회를 만들지 마세요.
대신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의미로 채우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쓰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7번째 이야기 용기를 내는 법.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두려움에 맞서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피합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많은 후회를 만듭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창피를 당할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후회가 됩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는 용기.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자존심 상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넘어서는 용기.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용기. 쑥스러우면 어쩌지 하는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도움을 청하는 용기. 약해 보이면 어쩌지 하는 자존심을 넘어서는 용기. 한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하지 않은 것에서 온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용기를 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뭐지? 대부분의 경우 최악도 견딜만 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평생 궁금해하며 살게 될까요? 평생 만약이라는 질문을 안고 살게 될까요? 그것이 더 나쁩니다. 어느 현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용기 있는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자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덜 신경 쓰입니다. 이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세요.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세요.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나세요. 나중에 후회하며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용기를 내고 나중에 그때 용기를 냈다고 말하세요. 18번째 이야기 평화를 찾는 법. 후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받아들임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있을 그대로의 미래를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다. 우리의 과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후회와 평화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느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아쉬워하면서도 현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후회를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관계들을 화해하고 내려놓아야 할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에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는 힘을 잃습니다.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평화는 또한 감사에서 옵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평화가 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평화가 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기쁨들에, 따뜻한 순간들에,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세요. 평화는 또한 단순함에서 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때,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평화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관계, 성공이 아니라 의미, 소유가 아니라 경험.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는 가장 큰 부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1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찾으세요.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단순하게 살면서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후회도 조금씩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무겁지 않게. 마지막 이야기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후회도 많지만 그 후회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던 모든 순간들, 당신이 자신을 비난했던 모든 밤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날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은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후회가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당신의 인생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았고 사랑했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삶은 오직 진정성을 요구한다. 당신은 진정으로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나이는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문 앞에 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압니다. 젊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해, 그 암, 그 느낌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직 볼 수 있는 일몰들, 아직 나눌 수 있는 대화들, 아직 느낄 수 있는 따뜻함들, 아직 줄 수 있는 사라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후회는 후회입니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돌아볼 것입니다. 그때 후회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으로 살았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다. 후회도 있지만 그 후회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희망하세요. 당신의 남은 날들이 평화와 사랑과 의미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후회를 안고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인생이 축복이기를